유통가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워키토키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탈세와 성매매 의혹 등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승리 라면집으로 알려진 라면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매운동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오너 일가의 범법 행위로 발생한 매출 피해 등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오너리스크 방지법에 대한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너 일가의 사회적 무리로 이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그 피해가 속출하자 국회에서는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까지 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언제부턴가 이 승리 라멘집으로 좀 알려진 브랜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꽤 많이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이 브랜드는 승리가 2017년 7월 관련 회사를 설립한 뒤에 만든 외식 프랜차이즈입니다. 일본의 한 라멘 브랜드를 벤치마킹한 맛과 인테리어 등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승리 자신이 각종 TV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소개하면서 빠르게 가맹점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국 48개의 가맹점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몇 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라멘집 창업에 승리의 가족들이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게 더 신뢰를 얻었었잖아요. 네. 승리와 승리의 가족들이 청담 본점과 홍대, 명동 등 주요 상권에서 매장을, 그리고 승리와 함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FT 알리드 출신 최종훈도 잠실 세네점 점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방송에서도 좀 여러 번 소개가 되면서 일부러 매장을 찾는 팬들도 많았었는데요. 매출 역시 상당했죠?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매장 수 18개를 기준으로 회사 매출액은 39억 8천만 원, 영업이익은 6억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보다 매장 수가 약 2배 이상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최소 8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승리도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매장당 월 매출이 2억 원 가량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승리가 지난 1월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에서부터 이어진 이 범사회적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후 본사 측에서도 이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 나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해당 라면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 측에서는 공식 SNS의 계정을 통해 기존 가맹점주와 브랜드 보호를 위해 가맹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회사 경영권 양도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승리는 군입대 문제로 대표직을 사임한 바 있는데요.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새로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가맹점주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1차적인 보상 방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본사에서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했다는 1차적인 보상 방안은 뭐죠? 네, 본래 지원하기로 한 1차 보상 방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지원금 형태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가맹비 전액을 환불 보상하기로 결정했고요. 승리의 지인과 가족이 운영되는 매장은 다 폐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일단은 뭐 도의적인 보상은 받은 건데요.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또 사건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성급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네, 해당 라멘 브랜드의 부평점은 공식 SNS를 통해 저희 매장은 승리 씨와 전혀 친인척 관계가 없는 순수 가맹점이라면서 클럽 버닝썬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매장이라고 공지했고요. 신림점도 SNS에 전 빅뱅 승리와 전혀 무관한 관계라면서 항상 맛 좋은 라면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신림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맛으로 승부하겠다, 지켜봐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몇몇 매장에서는 승리 또 그의 친인척과 아무런 관계없는 순수한 가맹점이라고 공지를 올리면서 이제 거리 두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실 그럴 만한 게 이렇게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들의 갑질 같은 문제로 이렇게 여러 문제로 발생한 피해가 고스란히 가맹점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하면 피해를 가장 먼저 보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례를 막으려고 마련된 법이 지금 오너 리스크 방지법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가맹본부나 오너,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및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매출 감소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맹본부가 배상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은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됐기 때문에 앞서 발생했던 여러 오너 리스크로 인한 피해는 법 시행 이전이라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해당 법의 혜택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승리 사태로 라멘 가맹점들에 대한 피해가 커질 경우 오너 리스크 방지법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해당 가맹사업에 전 재산을 투자한 가맹점들은 가맹본부 임직원들의 사회적 무리로 인해 소비자들의 외면과 불매운동으로 엉뚱한 피해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시장을 들썩였던 오너들의 범법 행위와 갑질 등에서 파생된 불매운동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법이기도 한데요. 현재 라멘점 매출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개정안 시행 전에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에 대한 보상은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올해 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신규 가맹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가맹점들은 법 시행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가맹점주들은 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문제를 일으킨 가맹본부에 배상 책임을 지우지만 손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가맹본부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 라멘집 점주들이 승리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라멘 브랜드 가맹점주들은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라 매출 감소를 이유로 승리나 법원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의 수가 타 브랜드에 비해 적고 협의회 등이 꾸려지지 않아 단체 행동을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아, 이게 협의회가 꾸려져야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권익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점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나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주협의회를 통해 조직적으로 협의를 요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실제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전국 6,052개 가맹 브랜드 중 60에서 70여 개만 가맹점주 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총 가맹점주의 구성률은 1% 남짓에 불과한 겁니다. 네, 꽤 안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협의회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을까요? 네, 점주협의회 조직 시도를 무마하려는 가맹본부의 갑질 문제도 있고요. 또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점주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사업자 대 사업자 관계여서 점주들의 단결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피해를 보면 당연히 협의회부터 구성을 할 줄 알았는데 이러한 점들 때문에 협의회 구성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그러면 승리 라멘집으로 알려진 이 브랜드의 가맹점주들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없나요? 네, 이미 가맹본부가 1차 보상이 이루어졌고 추가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현재 보상 절차를 기다리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른 경우는 또 어떤지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협의회를 구성했던 사례가 혹시 있나요? 네, 2017년 한 치킨 브랜드의 최우식 회장의 성추행 문제로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뒤 가맹본부가 제시한 자체 보상안이 미흡하자 가맹점주들이 점주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당시 최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네, 최우식 전 회장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무죄를 주장하던 최 전 회장은 물론 치킨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실추를 면치 못했습니다. 또 성추행 논란은 불매운동으로 번져 가맹점의 매출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그 불똥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이 떠안게 된 겁니다. 네, 그때 생각이 좀 나네요. 성추행범이 만든 치킨은 먹지 말자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벌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가맹점주들이 입게 된 거죠. 네, 2017년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실제로 가맹점당 매출은 전월 대비 20%에서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를 가맹본부에서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오너 리스크로 인한 피해는 또 있는데요. 다른 사례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창업 신화로 불렸던 오세린 대표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2017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돼 일부 대학가의 매장 매출은 30%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 본사를 믿고 열심히 일하던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회사를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이에 반발한 가맹점주 협의회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 정말 배신이었을 것 같은데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이 외식업계의 오너 리스크는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회사가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간 경우도 있잖아요. 네, 국내 토종 피자 브랜드의 정우현 전 회장은 60대 경비원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한 혐의와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치즈 공급 과정에 끼워넣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정 전 회장의 갑질 때문에 모 회사가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가게 됐는데요. 결국 상장 폐지를 막기 위해 정 회장의 경영 포기 확약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임원이나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됐을 때 점주 협의회를 꾸려서 이렇게 협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법적 대응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지금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가맹점주 협의회가 꾸려져도 문제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맹본부와의 협의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 법 조항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협의를 요청받으면 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맹본부가 점주 협의회의 협약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게 강제성이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김병욱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불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소관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른바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시행이 되긴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보완돼야 할 부분이 좀 많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를 확실히 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고요. 임원과는 별개로 오너 또는 특수관계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체로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또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 책임도 가맹본부를 지정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뻔히 보이는 부분 빨리 보완이 돼서요.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